수석 다이아몬드 박순년 리더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 나 처음 여기 왔다. 초대됐다. 정말요? 예. 그다음에 정말 처음 오신 거예요? 처음 오셨어요? 진짜로요?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다른 미팅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처음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처음 오신 분만 잠깐. 아니, 일어나지 말고 위로 손 올리세요. 처음 오셨어요? 갑자기 한 분이 늘어났어요. 예. 잠깐, 오케이, 알았어요. 자, 네 분이서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저랑 해요. 스폰서는 내리시고, 네, 오신 분만. 자, 오신 분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저랑 이긴 사람. 여기 이기셨습니다. 네. 제가 스폰서님하고 같이 나누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나면은 반응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제 좋은 강의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야. 저 강사는 뭔가 좋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은 시너스트 그룹에서 하고 있는 오픈 미팅이에요. 오퍼튜니티 미팅이라고도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할 건데요. 제가 단어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웰리스 라이프를 썼다가 지웠다가 아니야. 우리는 강력한 게 좋아.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썼어요. 자, 왜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키워드를 잡고 여러분과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운동장에서 뛰고 계세요? 어느 운동장? 자, 이쪽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기울어졌어요.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거 제가 찾아서 넣은 건데요. 이런 운동장을 어디선가 이게 했대요. 참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혹시 뛰고 있지는 않은지, 평평한 운동장에서 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을 잘 찰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어느 운동장에 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현실 점검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좀 민낯이 나타나니까 싫은 거죠. 하지만 싫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이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어? 아니면 평범한 운동장에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세습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세습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우리 아이는 절로 갈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저기 있으면 우리 아이도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부 다 부자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너네 거기서 뛰어. 아무리 뛰어봤자 나한테 올라오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가장 키워드만 뽑아왔습니다. Simply Rich라고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저는 이 단어요. 아메이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비즈니스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메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비즈니스다. 그런데 밖에서는 어때요? 남을 괴롭히는, 나를 귀찮게 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돕는 비즈니스라고 창업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이분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께서 아메이가 돕는 비즈니스야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말을 전 정말 좋아서 제가 필드에서 얘기 많이 합니다. 한번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야 그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만. 자, 들었죠? 너무 진부한 이야기인가요?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진부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그게 아멘인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창업자가.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없으면 이타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게 49대 51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야 돼요. 계산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보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문구가?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자라는 게 키워드예요. 이 책에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면 이 정도면 사명감을 갖고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돈 버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1시간 열심히 일해서 벌면 얼마 나옵니까? 한 10,000원 나오죠, 10,000원. 밥을 좀 마음에 드는 거 제가 어느 분하고 지인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밥을 좀 사고 싶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좀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거 좀 먹을까? 이건 뭐예요? 좀 가격을 상향으로. 그러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정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어요. 그 친구가 시켰어. 무슨 파스타와 무슨 드링크는 뭘로 할까? 오렌지 주스 해가지고 둘이 먹었는데 70,000원 나왔어요. 그게 보통 가격이에요. 그게 유명한 식당도 아니에요. 그러면 70,000원이면 우리가 1시간, 7시간 일해서 밥 한 끼 먹는 거죠. 자, 지금 돈 버는 방식이 바뀌었고 돈을 쓰는데 너무도 돈이 해퍼요. 100만 원도 그냥 눈 하루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로보택시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가장 핫한 로보택시라는 게 나왔어요. 테슬라에서요. 한번 볼까요? 자, 테슬라 로보택시 실제로 시승 영상이 몇 개가 공개가 되었어요. 볼륨 좀만 키워주세요. 뭔가 많이 허전하죠? 확실히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으니까 이 앞부분에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테슬라의 로보택시 컨셉은 거의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마치 아이폰을 보는 운전자 것처럼 없습니다. 것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심지어는 충전 그리고 플러그까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방식을 채택한다고도 하는데 그냥 타고 오긴 가면 돼요. 극치는 미니멀리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차가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 어때요? 없을 정도로 정말 타고 싶지 깔끔해요. 않아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 철학은 그러면 택시 신뢰를 운전사는 다 없어지는 거대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아마 카카오 지금까지 택시도 테슬라에 없어지겠죠? 들어갔던 그 어떤 디스플레이보다도 커 보입니다. 네, 20인치 너무도 멋진 차가 남짓 이제 상당히 상용화 인테리어가 될 정말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센터 콘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와, 이게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도 안 보이고 이 창문 내리는 버튼도 없고요. 심지어는 도어 개폐를 할 수 있는 손잡이마저 없어 보여요. 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와, 진짜 너무 심플해요. 충격적이에요. 컵홀더 놓는 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로보택시가 나오면 주차도 신경 안 써,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럼 얘는요, 어떻게 할까요? 다 센서로 해가지고 왔다가 우리 내려주고 가는 거죠. 다시 오는 거죠. 자, 이 로보택시가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누구예요? 김혜지 선수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죠? 파리올림픽에서 따닥땅땅 했을 때 저 사람 너무 멋있는데 영화 한번 찍으면 되지 않아? 킬러로? 연기력이 좀 부족하잖아. 킬러는 말을 하지 않아. 죽이면 맞잖아요. 킬러가 말하는 거 봤어요? 킬러는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친구는 영화 배우가 됐어. 영화 찍었습니다. 찍었고요. 제 루이비통 광고도 찍었습니다. 야,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에 파리올림픽에 가서 이 멋있는 표정 한번 지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표정 진다고 우리 인생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이 친구 바뀌었어요. 누가 얘기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통째로. 그래서 영화 찍었대요. 킬러로. 너무 놀랍습니다. 예. 자, 페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게이머예요. 모르는 분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 화곡동에 페이커 건물 100억인가 주고 사가지고 이름이 페이커 빌딩이에요. 자, 28인가 됐는데요. 연봉이 70억입니다. 자, 이 페이커예요. 이 친구가.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예요. 봉준호 감독의 BTS. 제가 여기다 왜 넣겠어요? 급이 똑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했죠. 누구와 점심을 먹고 싶습니까? 1번 페이커요. 페이커 누구예요? 이분 굉장히 프로게이머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1번이 페이커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이 페이커가 예전에 게임만 하면 어때요? 저놈의 자식이 게임을 한다 막 이러죠. 두세요 제발 좀. 돈 버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지금 게임한다고 하면 페이커처럼 막 이러면서 응원해 주세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기부도 좋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기부는 저처럼 돈 많은 사람이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야, 멋있다. 근데 이 친구의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28살인데. 왜 이렇게 멋있지?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엄마 연락 올 것 같아요. 아니, 아이가 지금 70억에, 너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멋있는가 했더니 책을 이렇게 보내요. 어때요? 사람이 품격 있고 인격 있고 멋있는 사람은 책을 봐요, 여러분. 자, 우리 책 보지 않아요, ABO들이요? 여러분, 책을 본다는 거 이미 나는 클래스가 달라. 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책을 부지런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급이 달라요. 말하는 멘트가 다르고요. 표현하는 표현력도 달라요. 너무 멋있어요. 28살 먹은 친구가. 제가 팬이 됐잖아. 아, 멋있네. 제가 그랬죠. 저희 아이한테. 근데 왜 28인데 노장이라고 얘기해? 되게 젊은데? 프로게이머는요. 이 손놀림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16, 17, 요때부터 해가지고 20살? 굉장히 전성기래요. 28은 한 템포가 느리대요, 이게. 우리가 하려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쿵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8이면 이제 끝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 근데 그건 감각적으로 타고나야 된대, 이 손놀림이. 네, 굉장히.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유산균 프로모션 한번 있었죠? 우리 코로나 때. 그리고 전 기계를 내놓고 전 가족에 막 이렇게 다 붙어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팍 이랬더니 저희 아이가 방에서 나와요. 끝났어. 아니야, 안 끝났어. 엄마 TNA 끝났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는 했니? 나는 했지. 이 순간 우리 아이는 팍 이래, 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1분도 안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났어.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에르메스라고 해서 우리 시너스 그룹의 시그니처 컬러가 뭐예요? 오렌지. 에르메스 때문에 오렌지 한 겁니다. 시너스트 그룹이. 우리 명품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명품 시그니처 컬러가 오렌지 에르메스예요. 이 오렌지 컬러가요, 다양해요. 그 중에서 가장 에르메스에 맞는 컬러를 저희가 여러분 세븐리틴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고가품의 끝판왕 에르메스 캘리백으로 유명하고 버킨백이에요. 엄청 비싸죠.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백입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과연 이런 백들 한 1,000만 정도 합니다. 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저는 바우처만 있어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예. 자, 근데 이 에르메스에서 최근에 가장 비싼 백이 경매로 나갔습니다. 얼마예요? 이 정도 갖고 여러분 놀라세요. 이 정도요. 3억 6천에 경매에 샀습니다. 자, 근데 이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지금 넘버 3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부자 중에.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에르메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너무 비싸잖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명언을 했죠. 에르메스는 소비가 아니야. 에르메스는 투자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백을 들고 이러고 다니겠어요? 누가 던지겠어요? 이 백은 갖고 다니는 백이 아니에요. 보관하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또 내놓으면 누군가 5억에 사겠죠? 전 세계 하나 있는 백입니다. 이 백이. 예.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너무도 많아요. 돈도 너무 다양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가격을 처음 본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존하고 있어요. 같은 세상에. 물론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백을 갖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런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는 가치관을 갖고 좀 살아가야 될까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의 중심은 무엇일까? 이 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품이라는 에르메스와 답게 나를 좀 명품화시키면 안 될까? 내가 좀 명품화되면 안 될까? 그런 시스템은 어디일까? 그런 곳은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커피의 에르메스 바샤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청담동에 1호점 오픈했어요. 요거 있죠? 요거. 예. 얘가 딱 3잔 나와요, 3잔. 48만 원이에요. 커피 한 잔 하러 갈래요? 바샤에? 예. 요거 48만 원, 3잔 나와요. 그럼 한 잔이 얼마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마셔요? 이렇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청담동의 1호점에 미어 터지듯이 2030 MZ 세대들이 가서 인스타에 올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미친 거 아니야? 안 미쳤어요. 누군가는
바샤. 비싼데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테이크아웃이 얼마더라? 지금 16,000원부터 제일 싼 거로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원두는 300만 원,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30만 원짜리도 한 잔 30만 원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네, 이런 바샤란 커피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가격이 놀랍습니다. 매장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350ml 기준 16,000원, 테이크아웃으로 해도 11,000원입니다. 가장 비싼 메뉴는 커피의 본고장, 브라질산 파라이소 골드 커피. 원두 100g당 가격이 140만 원입니다. 이걸 매장에서 마시면 한 잔에 48만 원, 가지고 나가서 먹어도 20만 원. 커피값 치곤 초현실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커피를 이제 3시 좀 마시고 싶어요. 여기 가서. 그럼 48만 원이니까 48시간 동안 이렇게 알바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커피 3잔 홀랑 마시면 없는 거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마신 사람이 있잖아요. 많더라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중간 계급은 없구나. 이제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겠구나. 이걸 그래도 저런 커피 한번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마시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는 1시간에 10,000원을 알바를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생활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극명하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인생은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막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생에는요, 절대로 잘 나갈 수만은 없어요. 가장 망하기 쉬운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 100억 정도는 금방 망할 수 있대요. 100억을 넘어서는 경우 이제 300억, 이 정도는요, 망해도 먹을 게 있는데, 100억은요, 잘못 투자하면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너무 다행이에요. 100억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인생에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ing가 안 된다니까 내려온다니까요. 산도 계곡이 올라가면 내려오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뭘 하시면 되냐면요. 플랜 B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요. 플랜 B를 준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차피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니까 인생이요. 앞으로 3년 살 거 아니고 우리가 오래 살 건데 그럼 얼마나 고개가 많겠어요? 봉우리가 많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봉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너무 급변하는데 중간 계층은 없어졌는데 내가 특별한 전문인도 아니야? 그럼 나는 뭐를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갈까? 혼자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있고 아메이에서는 우리가 ABO들끼리 모여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방향을 보면 어때? 다 친구예요. 시너스트 그룹만 다 여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걸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너무 절절하게 느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공유해서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게 굉장히 고급진, 제가 강의하고 고급지다, 이거 좀 그렇지만, 고급진, 갑자기 이거 뭐죠? 세바시 같네, 지금 세바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급진 정보를 들어가는 거, 오늘 하나만 들어가도 어딥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복리하고 시간이 가야 돼요. 투기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투기 아니고 투자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신 분 중에서 운동선수 중에서 1조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투자로. 운동선수 해가지고 데이브 베컴 300억 투자해가지고 축구 마이애미 팀을 하나 사서 아주 300억에 가볍게 샀어요. 그게 2조가 됐어요. 이게 투자예요.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샤킬 오닐이 누구냐면요. 우리 올란도 매직 있죠. 아메리카 갖고 있는. 거기에서 되게 유명한 선수였던 농구 선수예요. 샤킬 오닐은요. 99년도에 구글 스타트업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요. 지금 현재 2,000조가 됐대요. 기업 가치가 요때 샀는데.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한 10억 정도 투자했을까 샤킬 오닐이? 그래도 1조네. 돈은 어떻게 버는 거예요? 투자로, 복리로, 시간이 가야 돼요. 단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죽어요, 우리가. 주식에 넣었다가 뺐다가 안 돼요. 안 된다고. 700만 원 벌고 2천만 원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로저 페드로는 누구냐면요. 테니스 선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로저 페드로. 이 친구는요, 뭐를 했냐면요. 지분 계약을 했어요. 똑똑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23년도에 4천억 정도 그냥 지분을 뚝 들어오는 거예요. 월급에 그냥 딱 지분으로.
자, 투자가 뭐다? 투자 돈 벌려면 뭐 해야 된다? 복리 시간. 그걸 기억하세요. 투자. 자, 베컴 너무 멋있죠? 어쩜 이렇게 멋있어요? 베컴은 나이 먹을수록. 근데 자녀들이 아빠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예, 멋있고. 샤킬 오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투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 친구 될 수는 없죠. 능력도 뛰어나야 돼. 모든 게 우리는 될 수 없지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우린 평범한데 방법은 없는 거야?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투자는 못하고 자영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영업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써놓긴 했지만 얘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미 97년도에 얘기했어요. 점포 없는 시대가 올 거야. 그 준비해야 돼, 삼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97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거슬러. 27년이에요, 27년. 27년 전에 이미 저도 아메이 사업 하지 않을 때 이미 무점포 시대야.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무점포 무슨 얘기야? 누가? 평범한 우리가. 그리고 부자들은 알아듣고 빨리 움직여. 무점포야 빨리 움직여. 어떻게 할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이것 때문에 물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아무도 없이 아시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둘이 서가지고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면 당근이에요. 당근이 무슨 뜻이에요? 당근이 아니에요. 홍당무가 아니에요. 당신 근처예요. 당근이. 홍당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근처예요.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이에요. 당근이 지금 월간 1,9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예요. 1,900만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 뭐 가게 가서 오프라인에서 물건 삽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어려워요. 동대문이 지금 다 불 꺼지고 있는 거 아시죠? 뭐 남대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영업을 하겠다? 커피 전문점을 내겠다? 저는 2020년도에 커피 전문점 광화문에 오픈했는데요. 에스프레소죠. 스타벅스 들어오기 전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고 돈 벌고 나오는 거지. 지금 막 커피 전문점 내잖아요. 나 하나 할까? 1억 5천, 한 2억, 3억 들여서 안 됩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 1,400만 명이에요. 와우 회원 알죠? 돈 내는 거 7,800원. 그것만 모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점포로 지금 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X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투자도 어려워, 자영업도 어려워. 우린 뭐를 해야 됩니까? 시간당 임금 너무 작잖아요. 맞죠? 그 바샤 커피 하나 마시겠냐고요, 우리가. 좀 속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속상해요. 나도 되게 존귀한 인간이고 저 사람도 인간인데 저 사람은 뭐 재벌집에 태어나서 저렇고 나 박승현은 그냥 평범한데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가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메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죠. 나도 좀 방법을 바꿔봐야겠다. 자,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하는데 수익이요. 1,320억이에요. 1년 동안 들어오는 회원비 7,800억. 예, 어마어마하죠? 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쿠팡이. 자, 그러면 ABO. 제가 선택한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예요. 얘는요, 1인 자영 사업가래요. 1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사업가래요. 사업가. 오너십을 가진대요. 다르죠? ABO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해도 돼. 소비자, 너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ABO는 광고 유통만 담당해. 그리고 그게 파트너십을 이뤄가지고 네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시간을 하면 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복리를 통해서 너에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소득을 줄 거야 라고 창업자가 만들어낸 플랜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제 얘기 지금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선물 받으셨죠? 네, 좋습니다. 표정 좋고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이세요.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기존 사업자는 다 아시니까 처음 오신 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는데까지 오는데 이 장표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못해. 아니요. 오너십이고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거래예요.
다이렉트 셀링, 마케팅, 직거래예요. 미국은 너무 역사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지만 지금 직거래 저희 협회에 대표하시는 분이 벨쇼 대표님이세요. 한국아미 이번에. 그래서 뭐냐면 한국아미 우리 ABO 소비자 파트너십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전하고 친환경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네, 여기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나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여기서? 안전하고, 오케이. 환경, 친환경, 오케이. 합리적인 가격, 싼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가격, 오케이. 그 다음에 그룹 점수로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아메를 여러분이 하나를 정하면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설명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 마인드가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그냥 그럭저럭 마인드야. 그러다 보니 고정관념이 딱 씌어가지고 지가 얘기하면 나한테 지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를 이제 만나보니까 제가 나 해봤거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싸웠어요. 저 막. 아니 이것들이 말을 막 얘기하면 막 약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 있잖아 돈독이 올랐어부터 해가지고 너가 잘못 알은 거야. 피라미드야.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싸우다가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싸웠는데 집에 왔는데 기분 나빠요. 싸웠으면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뭐지 이 찝찝함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목소리 딱 깔고 아주 여유롭게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 리더십 여행 가봤어? 아니 너 STP 몇 번 해봤어? 그게 뭐야? 애용하는 제품은 뭐야? 안 써! 2, 3차 보너스가 연금이라던데 받아봤니? 몰라! 이 회사의 철학과 가치는 뭐니? 그딴 거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모르는구나. 아는 게 하도 없구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돼요. 공부하고 질문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디 가서 아미 안다 하지 마. 내가 이제 알려줄게 하고 뭐 여러분이 사업 설명 하시던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집에서 쓰는 생필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다 여러분 쓰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마트 체인지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쓸 게 없어. 쓸 게 없는 게 아니야. 네가 돈이 없는 거고 네가 관심이 없는 거지. 봐봐. 너 이거 쓰잖아. 너 생일에 쓰잖아. 염색 뭐 다 있잖아요. 이거 옮겨 쓰는 거예요. 옮겨 쓰는 거 어렵나요? 오늘 처음 오시면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근데 모르면 어려워요. 왜냐면 뭐에 써야 되는지 모르면. 안 어렵습니다. 바꿔 쓰는데 여기 다 점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PV. 이거 모으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아서 그룹 점수 받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는데 물론 반은 남겨 있어야 되고 아메이가 직접 만든 거를 50% 남겨놓고 반품하는 거예요. 원퍼원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제가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가지를 지금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제품을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이 생필품은 언제까지 쓸까요? 네, 누가 쓸까요? 아기부터 어른까지. 에브리바디 모두가 죽을 때까지 쓰면 이 시장이 크다 작다? 큰 정도가 아니고요. 메가 트렌드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생필품 회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을, 판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창업자가, ABO에게. 그럼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안 뛰는 건, 잘 몰라서 그래. 뛰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와, 이 물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 물 꼭 정수기 안 쓰시는 분은 써보세요. 물이요, 코팅되어 있는 물이에요. 목이 넘길 때 그냥 자연스럽게 미끄덩하고 넘어가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그 전에 먹었던 물은 뭐예요? 좋은 물. good water, good water. 이 물은 뭐냐? 위대한, amazing한 water예요.
위대한 물을 주실래요? good water를 주실래요? 선택하세요. 저는 good water 버렸어요. 버리고 저는 위대한 물로. 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너무 좋은 물입니다. 위대한 물입니다. 자, 이런 거 전부 다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 자산이 돼요. 이렇게 이 중간 과정 보세요. 현금을 받아서 매달 생활 습관 지출 PB 현금 자산. 이거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도 다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설명이 안 된다, 내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구구단을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33은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33은 말을 하세요. 지금 그동안 생각했죠. 33은 뭐더라? 나오잖아요. 그 왜 나와요? 우리 여기 세뇌 됐으니까. 좋은 세뇌.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슴속으로 딱 이해가 되면 설명할 수 있거든요. 설명할 수 있을 때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엄청난 좋은 제품들 있죠. 이런 제품도 전부 다 뭡니까?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모아서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메를 깊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고 심플하게 유치원생도 알아듣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쉬운 얘기로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소비자 팬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손흥민이 팬이 있고 BTS가 팬클럽이 있듯이 대신에 이걸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해야 돼요? 얼굴에 막 각질이 막 이렇게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아티스트 좀 써볼래? 이러면 야, 너나 좀 쓰고 와. 각질 밀렸어. 안 그러겠어요? 머리가 막 엉망이 돼가지고 세티닉 한번 써볼래? 너나 좀 머리 좀 감고 와. 막 맨날 피곤해.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더블 X 먹으려면 너나 좀 먹고 와.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는 아티스트로 피부를 좀 관리하고 헤어 관리하고 비타민 먹고 좀 건강해지고 그게 뭐 기백만 원 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소비를 줄이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소비를 어문 데 쓰는 데 되게 많아요. 눈먼 데 쓴 데가 많다고. 다이소 좀 가지 마시고 다이소 가서 어머 너무 싸 막 가서 10,000원이야. 또 그 다음날 너무 싸 또 10,000원이야. 이렇게 5번 가면 50,000원인데 중요한 건 다이소에 있는 거 환경으로 엄청 많아요. 덩어리에 덩어리. 그러니까 막 사지 말란 말이에요.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사이트 이런 거 있죠? 테무? 그런 거 다 환경 호르몬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이런 거 테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엄청 싸던데 그랬더니 환경 덩어리야, 환경 호르몬 덩어리. 그래, 알았어.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또 아는 거예요. 환경 덩어리, 환경 호르몬 덩어리. 자, 그래서 팬클럽을 짜는 거예요. 짜서 처음에는 이렇게 팬이 안 돼요. 내가 먼저 내 가게의 팬이 되면 돼요. 내가 먼저 내 가게의 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팔로우가 돼야 돼요. 내 가게의 팔로우가 돼야 돼요. 나는 막 타사 거 쓰면서 얘 너무 좋아. 아무도 팔로우를 안 해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에 가면은 거기 비석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참모이다. 참모. 내가 리더가 너무 되고 싶으면 참모를 먼저 해야 돼요. 참모가 서포트하는 사람이죠. 옆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 리더를 돕는 사람. 리더를 도우면 참모로서 내가 봤잖아. 내가 리더가 되면 아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포트를 먼저 하는 참모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굿모닝을 제가 이제 넣었는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 다 굿모닝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시다. 여러분 다 그런 얘기 듣죠? 너 상태 좀 좋아진 것 같다 얘기 듣죠? 네, 저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업을 오래 했지만 매일매일 먹는 걸 잊어버려요. 저도 저녁에 먹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매일매일 4월부터 매일매일 안 빠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요, 이 속눈썹이 다 빠지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이 속눈썹, 내가 태어나서 이게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속눈썹 성형을 해야 돼. 웬일이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단백질이 들어가서 얘를 다시 싹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 다 빠졌어요. 속눈썹이. 그래서 다시 났어요. 그런 경험을 전 했습니다. 네, 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틴 드시는 거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알리면 브런치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생기고 캐시는 15색 20만 원. 그리고 선물 받습니다. 그걸 좀 성장시키면
막 흥분해서 같이 팬덤을 찾으면 되겠죠. 브론즈 빌더가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추가로 받는 돈도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사람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이 후원하고 싶은 사람은 이름을 쓰셔야 돼요. 안 쓰면 안 이루어져요. 쓰고 이름 쓰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잘 시켜내면, 그러니까 이 키워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복제가 안 되면 나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다 하게 되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파운더스 PT까지는 갈 수 있어요. 보석을 못 가요, 보석을. 왜냐하면 보석은 나 혼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PT 가면서 진짜 배움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이 미팅장이 제일 먼저 와서 딱 놓고 노트 누고 쓰고, 아는 것도 또 쓰고 쓰면 세뇌돼요. 좋은 세뇌. 그러면 그게 기본 자세가 돼서 내 파트너가 나와도 공간 전염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 전염. 쓰고 쓰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느냐. 그러면 복제가 되면 어때요? 내가 알린 사람이 스스로 미팅장 오고 스스로 하면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자꾸만 공부 올려다가 오늘 정수기 상담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일로 가면서 정수기 하나 띄울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정수기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를 내가 배우는 거예요. 어느 게 낫겠어요? 사업은 투자예요. 사업은 시간 투자입니다. 예. 그래서 복제해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스폰서가 자꾸만 미팅장에 오세요. 일찍 오세요. 좀 늦게 가세요. 눈 마주치고 가세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 기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P, PT, 파운더스 PT라는 게 핀이 있고요. 여기서 성장하게 되면 보석핀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석핀이 되면 이제 스폰서하고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조금 더 스폰서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예, 파운더스 PT보다 이제 보석이 되면 파트너를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앓이도 생기고 이 파트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스폰서의 그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핀업돼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제가 사실은 오늘, 아빠 꺼내세요, 카드. 이제 결제할 시간이 왔어요. 즐거웠죠, 그동안. 이제 이거 해놓고 전 빠이 갈 거예요. 결제해야 돼요. 카드 꺼내세요. 예. 현대카드입니다. 응아 검사를 해서 택배를 받아요. 아메이에서 지금 ABO들한테 해주는 혜택인데,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응아를 검사해주는 데는 없어요. 맞죠? 근데 이 응아 검사로 뭐냐면 여러분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측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5년 뒤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땡큐예요. 그쵸? 5년 뒤를 예측할 수 있다면 너무 땡큐죠. 근데 응아 검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아메이가. 응아, 택배. 야, 이거 PPT 만드는데 어려웠습니다. 요 박스에다 응아를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응아, 택배. 그래서 제가 응아를 여기다 갖다 줬어요. 택배도 되지만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응아를 줬는데 너무 고귀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어머 이게 아니고 네 리더님 이게 받아줘요.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요. 내 응아를 갖다 이렇게 막 탁 놓고 선물도 줘요. 응아 주셨다고. 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줘요, 여러분. 이런 회사 있습니까? 어머. 이런 회사 있습니까? 예.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있었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다 봐도 본 게 아니다, 우리가. 다 봐도 기억도 안 나. 그냥 멋있었어야 다. 근데 거기서 가장 여러분이 지금부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 강의는 다 잊어도 돼요. 요것만 알면 저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투자로서 비전이기 때문에 요 얘기만 밖에 나가서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 권오란 이화여대 교수님, 지오셉 HM 파마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한국아메이 우리 하미연 부장님이 토크를 했잖아요. 세 분이.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자, 식물 영양소가 어떤 건지는 아세요? 우리 WX에 보면 식물 영양소 있죠? 예, 브로콜리, 파슬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몸에 좋은 거는 여러분 알겠죠? 그걸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식물 영양소입니다. 근데 그 식물 영양소와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공부했죠? 장내 미생물, 여기 안에 미생물 30조 있어요. 이 미생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서 연구했대잖아요. 그래서 아직 국내 발표하기 전에 거기 우리 내셔널 컨벤션에서 발표한 거예요. 권오란 교수님이. 깜짝 놀라실 거 볼게요.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식물 영양소를 작게 먹는 것이 문제이죠. 두 번째는 식물 영양소를 잘 먹었는데 전환하는 미생물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식물 영양소의 효과가 누구는 있고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이 얘기가 뭐냐면 좋은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을 먹어도 내 장에 있는 미생물에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없으면 먹고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분, 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미생물 체크해야 돼요. 아까 우리 제품 강의에서 나왔죠? 아들 체지방 그거 없다고. 맞아요. 미생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어디냐면 이 장이에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게 먹어서 문제지요. 근데 똑같네. 문제지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에 의해서 흡수하고 안 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20초 만에 들었잖아요. 결과를요. 이게 어려운 연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거 어렵나 뭐?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어려운 연구인가요? 했더니 지효셉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일단 정말 어려운 연구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연구인지 설명드리려면 잠깐 제가 숫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구,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넘어서서 지구 위에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무가 통계적으로 3조 그루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 위에. 저희 장 안에 미생물이 30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지구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인데 이 지구에 있는 80억 명이 가지고 있는 지구가 다 다른 지구를 들고 있고 그 생태계를 연구를 하는 것과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를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학 비료를 한 번을 줬는데 이 화학 비료를 땅에 있는 미생물과 식물들이 다른 구조로 바꿔서 그 구조물이 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가시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우리 한 사람이 지구와 같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얼마나 꿈만 같은 이야기냐면은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계의 정말 유명한 대가 워싱턴 대학교에서 낸 연구 논문이 오렌지를 먹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것을 우리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로 바꾼다라고 요 하나를 발표했는데도 엄청난 각광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아메이와 권호랑 교수님의 연구팀과 저희 HM파마의 기술력이 총동원돼서 20가지의 물질을 임상시험 내에서 빅데이터까지 연동을 해서 다 1년 만에 분석을 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미래 예측, 꿈만 같지만 그 꿈만 같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의 그 유명하다는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3만 건의 마이크로바이옴 DB를 모으면서 세계 최대 마이크로바이옴 DB를 가진 곳이었어요. 과거형으로. 그런데 아메이가 단 만 2년보다 조금 긴 시간 만에 6만 2천 개의 마이크로바이옴 DB를 모으면서 이미 세계 최대 마이크로바이옴 DB를 가진 기업이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아메이가 얼마나 과학, 마이크로바이옴, 파이로뉴트리언트의 진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한 2분 한 30초짜리인데요. 대단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20년 단독 계약 맺었습니다. HM이 2016년도에 생긴 회사예요. 상장한대요, 12월에. 그러면 16년이면 지금 8년밖에 안 된 회사가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6만 건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된 거예요. 누구랑 손잡아서 글로벌 아메이, 권하란 교수님, HM. 파트너십. 거기에 우리가 아메이와 파트너십.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단독 계약이기 때문에.
이 HM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는 아메이를 내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봤더니 어마어마한 거대한 금광이 있는데 그거를 파트너십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건지. 그래서 지효석 대표님 얘기고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미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있나요? 암이 오기 전에 1년부터 3년 사이에 가장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았을 때 암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이에요.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극도로 1년에 3년 사이에 암이 발견된 건 요 시점이지 암이 생긴 건 요 시점이에요. 맞죠? 진행된 거예요. ING. 근데 병원에 가도 건강검진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해서 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가서 암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예측할 수 있대요. 1년에서 3년 전에 극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그래프가 이렇게 널뛰면 질병이 온대요. 이걸 지효석 대표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으면 나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하게 되면 병원을 안 갈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민영화될 거예요. 민영화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진료 1분 받는데 3,700원이에요, 우리가. 그럼 3,700원을 내는데 의사가 나를 얼마나 잘 해주겠습니까? 3,700원인데, 근데 내가 의사하고 상담을 정확히 하려면 30만 원 내야 돼, 민영화되면. 그럼 병원을 많이 갈 수 있어요? 적게 가요? 못 가요. 웬만하면 참아야 돼요. 그러면 안 아파야 돼. 안 아프려면 예방해야 돼. 예방하려면 예측해야 돼. 예측하려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려면 여기 오셔야 돼. 그리고 ABO가 돼야 돼. 박수. 네, 진짜예요. 나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안 아파야 되잖아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된장, 콩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도 저희가 먹었을 때 아주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사람은 그 이소플라본을 에콜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죠, 에콜. 막아낼 수 있는 갱년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만들어내는 다 케어될 수 있어요, 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는 사람은 이소플라본을 먹어도 그냥 몸에서 빠져나가버리는 현상.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천연물을 누군가가 먹었을 때 밀크시슬, 인삼, 이 많은 천연물을 내가 먹었는데 왜 누구는 효과가 있고 누구는 효과가 없는가?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게 과학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재미난 내용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런데 최근 과학계에서 발견한 것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질병에 걸리기 1에서 3년 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가지고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떤 질병을 겪게 될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이다 보니까 과학계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열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바디처럼. 인바디 우리 보면 나오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식물 영양소가 사람에 좋다는 사실을 뉴트리라이트는 90년 전에 알았는데 과학자들은 30년 전에 알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식물 영양소는 채소와 과일이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 물질이 식물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다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샘 박사님은 말씀하셨어요. 90년 전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학자들은 3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뉴트리라이트가 앞에 갔는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이해가 하게 되겠죠. 너무 대단하죠? 권원환 교수님은 저희 국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자예요. 파이토케미칼의 식물 영양소에. 대단한 겁니다. 자, 뉴트리라이트의 역사 샘 램보고 박사님이요. 지금 89세신데요. 이게 신문에 나온 거죠. 뉴트리라이트를 가장 많이 드신 분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60대 때 샘 램보고 박사님을 배웠는데 89세 된 샘 램보고 박사님이 더 정정하세요.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이요. 이탈리안 분인데 너무 멋있어요.
시칠리안가? 이름이? 예,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두 분이 다 손잡고 나오시는데 보셨죠, 여러분? 워킹하는 거? 예. 역사구나. 샘링거 박사님이. 그리고 이거는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요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계 최대 규모라는 거 저는 이거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들여다보면 3년 뒤 건강 기록부를 미리 볼 수 있다. 너무 땡큐죠. 3년 뒤 건강 기록부를 미리 보는 거예요. 예. 타임머신과 같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건강 예측 서비스가 가능하다. 누구에게? 에이뷰에게. 그쵸? 예. 이거 너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의학검사도 하고 싶지 않아. 카드 꺼내라니까요. 카드. 의학검사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플 거예요. 주변에 약 먹는 사람 많죠. 그 약 먹는 사람들 처방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다 결핍됐어요. 영양소가. 그러면 잘 보세요. 약을 먹는데 결핍이 되니까 이걸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죠. 근데 소비자들 뭐라고 해요? 나 약 먹고 있어서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러죠. 의사가 먹지 말해. 막 이러죠. 그 의사 어떤 의사죠? 3,700원 진료비 받는 의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먹지 말래 하니까 안 먹잖아요. 물론 각자 판단하는 거지만 여러분 질병이 와서 약을 먹게 되면요. 영양 다 결핍됩니다. 영양소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먹고 있는 사람 코큐틴 부족해요. 빨리 먹어줘야 돼요. 왜 다 고갈시키거든요. 부작용으로. 이런 걸 다 여기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스와 노만 하세요. 자,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닌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네. 3년 뒤 건강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싶으신가요? 내 건강 또는 가족 건강 또는 주변 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배워보실 수 있나요? 웰리스란, 이건 대답 안 해도 돼요. 웰리스란 책에 나온 거예요, 제가. 질병에 걸려서 아픈 상태가 아닐 때조차, 그러니까 건강할 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웰리스적인 삶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나 있잖아. 나 그거 너무 비싸. 이런 분 있어요. 제가 그제 만났어요. 얘기를 막 했더니, 나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험은 얼마 드세요? 막 60만 원, 70만 원 든다는 거야. 보험금 드는데 너무 매달 이렇게 좀 힘들죠. 나 그거 아껴서 넣는데요. 그럼 보험금은 언제 타요? 네, 물어봤어요. 아프면 타지? 이러는 거야. 그럼 아프면 타가지고 보험금을 딱 받았어. 누구 갖다 줘? 병원에 갖다 줘. 의사한테. 뭐가 맞는 지출이죠? 그래서 제가 보험을 줄이라 그랬어요. 맞는 거 아니에요? 보험을 아무거나 막 먹고 막 고지혈증 약 먹고 무슨 약 먹고 있다가 아프면 보험금 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보험금의 일부를 깨서 저는 제 몸에 투자하겠어요. 이게 맞지 않아요? 저는 감사한 게 이런 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기반은 뭐예요? 지식이죠. 공부죠. 학습이죠.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웰리스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한국아미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한국아미는 글로벌 웰리스 플랫폼 기업이라고 매일경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웰리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 3년 동안 베스트를 뽑아봤던 이거예요. 가장 많이 나가는 3년 동안.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걸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굿모닝 보험 드세요. 직접 몸에다가 뉴트리라이트 보험을 드세요. 여러분 몸에다가 일반 보험을 조금 조절해서라도 그리고 소비를 조정해서라도 생각의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 21세기 문맹자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거를 빨리 써먹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배워야 되는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다. 자, 제가 21년 전에 여기 와서 배웠던 것 중에서 배우고 버린 것도 있어요.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실래요?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 무엇을 가져가실래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실래요? 계속 그렇게 돼야지 이게 뭐예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뭐가요? 우리가요. 그럼 뭐죠? 업그레이드는 성장이 된다는 거죠. 성장이 되면 성숙이 되겠죠? 성숙이 되면 성공이 되겠죠? 각자의 원하는 성공? 그러니까 뭐예요? 언론하셔야 돼요. 언론. 계속 배우고 버리고, 배우고 버리고. 왜? 세상이 너무 급변화돼요.
기술과 연결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언론의 중요성이 너무 절감하다. 근데 안 배운다? 답이 없죠. 예전에 농기구로 농사 짓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포크레인 밀고 AI가 있는데 아니야 나 괜찮아 이렇게 땅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언론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장표예요. 제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크리스마스를 여름 이런 걸 참 제가 좋아하는데 너무 신나죠? 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너무 신나잖아요. 자, 이렇게 막, 아이고,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신나요. 해보세요. 이렇게. 네. 자, 그만. 네. 자, 제가 이 음악을 틀면서 여러분에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왜 그러죠? 음악이 나왔고 크리스마스라고 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만 우리가 좋아야 될까요? 내 인생이 그냥 크리스마스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크리스마스 되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좀 맑아야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얘가 맑아야 돼요. 두 손. 얘가 맑아야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정신 건강해야 돼요. 네, 이렇게 돌리고 정신 건강. 다음 손을 가지고 신체 건강. 이 두 개 돼야 되죠?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될까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얘 건강. 응? 얘 건강. 그 다음에 얘 다음에 마지막 뭐냐? 옆에 손 잡으세요. 관계 건강. 관계 건강. 이게 뭐냐면 웰리스 삶의 4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질병이 오기 전에 건강할 때 나를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다른 거, 우리 사실 구두는 360을 신을 거 아니잖아요. 옷도 360을 입을 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그런 거 조금 전략해서 텀을 한 번 안 하더라도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웰리스 삶. 모피코트 1,000만 원짜리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웰리스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수비를 비싸다고 한 사람이 있고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렵게 돈을 벌어서 물 바꿔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웰리스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과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키워드를 가져가시면서 웰리스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웰리스 삶.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